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약시장입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지수도 종가에 많이 밀리고 끝났습니다. 오르고 내린 종목은 거의 비등했지만 전체 이렇게 판을 보면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시장이 힘이 굉장히 약한 약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종합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마이너스 0.26%, 267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22%, 거래소하고 비슷하죠. 86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다.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었지만 전체 시장 흐름이 전혀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 지수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거래소가요 오늘 7조 7천억입니다. 10조 이하 내려온 것도 그렇지만 이 7조까지 온 거는 또 몇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기가 없었다.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전형적인 약세장 그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코스닥은 8조 4천억입니다. 반면에 또 코스닥은 어제 7조 9천억까지 밀렸던 것에 비하면 오늘 살짝 이렇게 좀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오늘 코스닥 쪽이 그런대로 거래소 대비했을 때요 조금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일본 그래프 보시죠. 그래프는 또 그런대로 우리가 괜찮습니다. 해외 시장 대비했을 때 해외 시장들이 이렇게 21선 제가 항상 21선 이렇게 그려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죠. 요게 생명선이다. 또 심리선이다. 이렇게 21선 위에 있으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21선 위에 지금 이렇게 일봉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났습니다. 종가에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21선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그래프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쪽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쨌든 약세장 전형적인 힘이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 거래 대금이 7조밖에 안 되는 시장, 이런 시장은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반등하더라도 매물 세례를 받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수급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죠. 오늘 분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밀리면서 끝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한 7조 단위밖에 안 됐죠. 그래서 힘이 없는 시장이다. 매수세가 가담하지 않은 그런 약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 보면은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89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7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량이 아니죠.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고요.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1100억, 140억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약간 매도 우위하고 코스닥을 약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그나마 한 89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해 준 게 조금 눈에 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오늘 그 고객 예탁금이요 58조 7천억입니다. 대폭 늘어났는데요. 요게 이제 결제일 기준하니까 이틀 전에 늘어난 거죠. 어쨌든요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앞에 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다 이렇게 봤을 때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약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9조 1000억인데요. 대단히 높은 수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수금도 1조 근처입니다. 9,500억이니까요. 미수금도 개인들이 단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110조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날 108조인데요. 이때에 비하면 한 2조 정도 지금 늘어나 있죠. 고객 예탁금이나 펀드 쪽이나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요 이제 펀드 쪽은요,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따지면 꾸준히 돈들이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자금 사이드 측면에서는요, 시장의 힘이 조금씩 보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탁금이나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자금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 그래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그래프입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때 4월 16일 날 1,400원을 장중에 찍고 나서요. 지금 1,362원이니까 상당폭 빠졌죠. 그래서 환율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한 200포인트 넘게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팔자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외국인 그 수급만 보면요. 돈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들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환율 보시면 이렇게 좀 꺾였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꺾이는 추세라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이 어제 0.8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21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들어 있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을 때 그때쯤에는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도 좋지만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전체 그림이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많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그래프도 이렇습니다. 딱 21선에 부딪혀 있죠. 어제 1.5% 올랐는데도 그렇습니다. S&P 500도 비슷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21선 아래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상당폭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일본 시장 니케이 마이너스 0.1%입니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대만 플러스 0.5%. 대만이 그래도 조금 더 낫습니다. 독일 플러스 0.3%. 그렇지만 21선 아래 미국 시장 그래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0.4%. 그림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니죠. 상해 마이너스 0.2%. 상해가 오늘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는 났지만 이렇게 횡보를 한 2달간 하다가 최근에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일본하고는 조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생 그래프는 이게 이제 홍콩 그래프죠. 이렇게 야무지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근 1년 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아주 그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요, GDP 성장률이 5%를 지금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관리자 지수, 이 50이 넘어서면 경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계속해서 50 이상을 이렇게 찍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 위주로 상당히 큰 폭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들도 그렇고요. 화장품주 뭐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요. 의외로 약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그래프 보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여기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깊기는 했지만 요 추세의 바닥, 요 지지선에서는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주식들이요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있는데 서둘러 들어갈 건 아니지만 요 추세 바닥 그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사모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정폭이 최근에 상당히 깊었다는 얘기죠. 4월 8일 날 86,000원에서 지금 이제 7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바닥 지지선에서는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그 위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제가 어제 종목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D&D 파마텍이라고 아마 공모주 청약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종목인데요. 요게 이제 어제 상장을 해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회사가요.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왜 주목을 받느냐 그러면요.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 디스크 기억하시죠? 이쪽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게 의외로 비만 치료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 노보노 디스크도 그렇고요.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노보노 디스크인데 덴마크 기업이죠. 요게 시총이 한 900조 가량 됩니다. 이거 이 제약회사지만 우리 삼성전자 그 시총의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덴마크 전체 그 GDP의 한 2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덴마크가 요 노보노 디스크 하나 때문에 아주 그냥 횡재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하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시총이 대폭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죠. 일라이 릴리도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그 종목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이 D&D 파마텍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도 같이 곁들여 있다. D&D 파마텍이 이제 그런 기업이다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처음으로 상장이 됐는데 요게 공모가가 33,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요. 아이템이 좋기 때문에 공모했을 때 일반 공모가 한 1,545대 1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500주 신청하면 한 주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거의 그 배정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의외로요. 장중에 한 60%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한 10% 플러스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거의 발행가 근처에서 어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모주 받으신 분들 또는 기관 이 물량들이 대거 좀 쏟아졌지 않나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좀 된 그런 주식 같아서 제가 어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10%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가격이지만 어제 매물이 상당히 어제 5천억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오늘 또한 2,600억 거래가 됐으니까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으로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아이템이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만 나와도 주가에 상당히 크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D&D 파마텍도 최근에 청약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다가 실제로는 어제 60%까지 갔다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발행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은 16%까지 갔다가 또 아래는 2%까지 갔다가 종가는 10%에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단타도 되는 종목 같다. 거래가 아주 활발하다. 오늘 또 650만 주 거래됐고요. 어제 1150만 주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넣어놓고 보셔도 되는 종목 같아요. 아이템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파마 리서치 오늘 8.5% 올라줬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주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M&A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면서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물건을 뺏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상당히 억울하실 텐데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렇게 8.5% 올라줬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실적 면에서 가장 이렇게 좀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다. 2021년에 525억, 22년에 659억 영업이익이요. 23년에 923억, 금년에는 1080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쥬란이 히트를 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까지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그런 실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급등했다가 M&A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21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요, 이 주식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 아주 그 상당히 야무진 세력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좀 장난을 치는 주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상당히 돌발적으로 재료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지 말고 한번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인다. M&A 얘기는 흔들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더존 비전도 제가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 한 이틀, 한 3, 4일 이렇게 4일 오르고 나서 5일 보합까지 하면 5일 오르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이틀째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10% 오르고 나서 한 6%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수급면에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는 기관이 많이 사주는 그런 종목이다. 수급에서 조금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한 이틀간 좀 조정은 받았지만 앞에 고점하고 이렇게 그어보면 고점을 살짝 이렇게 뚫었죠. 어찌 보면 신고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그래프 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21선이 밑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21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더존 비전은 항상 제가 주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길게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매물이 이렇게 많이 줄어 있다. 그래서 매물 공백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급등 국면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때 13만 원 할 때 그 영업이익이 한 700억 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년치 그 추정치 보면요 86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5만 원대는 예전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여곡절은 있겠죠. 그렇지만 길게 보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현대로템 아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단기 매도 신호 나왔다.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고 그러면 수익을 좀 챙겨도 되는 국면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덴티움 이렇게 보시면 아직도 가격으로 봤을 때 매수할 만한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것도 파마 리서치하고 비슷하게 실적 면에서 확실한 종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주라든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은데요. 덴티움은 중국에서 임플란트 쪽에서 매출을 한 50% 정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의 소비 시장이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화장품주나 그런 쪽에 비했을 때 덴티움이 조금 못 오른 감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CS 윈드도 제가 이렇게 자주 추천드리는 종목인데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한 2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실적 좋고요. 해외 투자해 놓은 것들이 금년에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IRA 법안 관련해서도 2029년까지 따지면 그 보조금이 근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본업에서도 잘 되고 있지만 그런 보조금까지 감안했을 때 CS 윈드는 지금 주가가 좀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요 영향이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들하고 흐름을 조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CS 윈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팔 필요 없다. 주식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 좀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그런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롯데관광개발도 어찌 보면 중국 관련주라고 봐야죠.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죠. 이렇게 횡보 국면이 오래됐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된 그런 주식이다. 이것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오늘 SPG가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도 한 3% 올라줬고 SPG도 이렇게 보시면요. 작년에 실적이 약간 좀 주춤했는데요. 금년에는 대단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저점에 딱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면 SPG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세장 국면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도 되는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이 좀 빠져 있는 종목 이렇게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 그 다음에 실적주들 골고루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전체로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요. 특히나 미국 시장이 워낙에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좀 방어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될 그런 타임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